근데 재밌다. 가만 생각하니까 레옹, GQ, 류엘이네. 우리 세대 때 남성지 보던 사람들은 여기서 쓰신 글들 다 읽어보고 이제 살았을 세대들인데. 오늘은 포맷이 좀 달라. 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여자들은 치마도 있고 바지도 있고 선택지가 좀 있는데 남자는 바지밖에 없잖아, 선택지가. 근데도 불구하고 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경을 잘 안 쓴다 라는 취지로 오늘 아저씨 바지 정상화 위원회를 소집했어요. 젊었을 때는 젊음의 꿀냄새로 밀어붙일 수 있죠. 밀어붙일 수 있어. 나이로 그냥 다 뭉갤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겨. 근데 특히 바지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지 않나. 옛날에 입던 바지 그대로 입고 계신 아저씨들. 그러니까 영포티. 영포티가 좋은 단어인데 놀림감이 된 이유가 그러니까 나이감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쵸. 40면 40대면 40대 다 와야 되는데 공경할 수 있는데 공경할 만한 대상이 못 된 거지. 나이 얘기 나와서 그런데 40대 넘어간 사람들이 옛날에 입던 바지 생각하고 입으면 참 보기 흉하죠. 오늘 그 위원회의 목적이 그겁니다. 계속 우리가 일관되게 이렇게 나이를 먹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변하는지 몰라. 근데 어느 시점에 한번 옷장을 확 엎어야 될 때가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엎어본 사람들로서 전 그게 오늘 지금이에요. 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일단 저는 아시다시피 박스가남이고요.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장은 이쪽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 마켓 한팀입니다. 저는 바지 얘기하려고 벼르고 벼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짜 우리 샌프란시스코 마켓은 남성 복식에서 기둥을 담당해온, 우리가 남자 옷이 사실 예전에 남성복 광고 여성 잡지에 실리던 때가 있었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내가 남자 옷을 사다 주던 시대가 있었는데 남자들이 스스로 옷을 사 입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백화점 그런 거 말고 남자들이 자기 스타일을 찾을 수 있도록 여기 와서 개조가 되는 수준의 남성복 매장을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하신, 얼마나 됐죠, 샌프란시스코 마켓이? 샌프란시스코 마켓은 올해 딱 21년 차가 되는 거고요. 네, 2005년 말에 압구정동에서 시작했습니다. 바지 이야기 나와서 제가 진짜 2005년부터 일어났던 수많은 바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런 바지 에피소드들도 조금씩 이제 한번 말씀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더 파크, 우리 요 셋은 지금 이제 아무도 책을 읽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저희 셋은 이제 오랜 동료들이에요. 정우성 대표는 지금 더 파크 유튜버로 유명하지만 네. GQ 맞습니다. 그리고 에스콰이어에서 남성 문화 네. 피처 에디터로 일했던 정우성 전 에디터.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밀라노 팍.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사라진 루엘이라는 남성복 잡지에서 패션 에디터로 오랫동안 생활했던 박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밀라노 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활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밀라노 박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뭐죠? 일반적으로 패션 에디터들이 컬렉션 출장을 가잖아요. 파리, 뉴욕, 밀란을 가는데 대부분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밀라노만 매년 출장 가다 보니까 패션업계에 있던 동료분께서 야, 너 그럴 거면 밀라노 박 해. 잘 어울리네. 런던 박 될 뻔했던 거 아니에요? 파리박 웃기겠다. 파리박. 파리박 좀 웃기네. 파리박 좀 웃기네. 밀라노 박이라는 게 오늘의 키워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지 얘기를 할 건데 바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채널에서 조회수 제일 많이 나온 영상 중에 하나가 청바지 영상이에요. 청바지 이거 사. 이 썸네일 이거 아니에요? 맞아. 엉덩이 이렇게 대고 있는 거. 바지 다 됐고 그냥 이거 사라고 했던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 입으로 면바지 이거 사를 하려다가 사실은 면바지 이거 사보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바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 나는 이 바지가 꼭 필요해라는 게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는 먼저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거 재밌네요. 저도 사실은 그런데 바지 5벌 사 그러면 사실 똑같은 바지 5번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 4번 찍는 거야. 정답일 경우는 그냥 확률 문제지만 실제 옷 입는 거에서 똑같은 바지를 5벌을 사면 단점만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지가 바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꼭 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들을 한번 들어보면 뭔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지 않을까. 일단 다리가 제일 긴 밀라노 밖에서 한번. 밀라노 박부터. 근데 저는 극단적으로 센 거부터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화이트 팬츠. 하나 있어야 된다? 네,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딱 마침 또 입고 있네. 화이트 팬츠. 화이트 팬츠. 네. 1번이 오히려 저는 화이트 팬츠. 그리고 뭐 2번이 반대로 저는 오히려 또 블랙 팬츠. 근데 블랙 팬츠를
조금은 화려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화려한 느낌이라는 게 일반적 면 팬츠라기보다는 플리츠가 있다거나 장식, 디테일이 있다거나 그런 블랙 팬츠가 오히려 양쪽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은 뭐 테일러드의 느낌이 있는 데님 팬츠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아무래도 오늘 말하려는 컨텐츠들이 대부분 좀 멋내는 바지가 좀 주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울 팬츠, 그다음에 치노 팬츠. 저는 5벌 하라면 저는 일단 데님을 2벌 하겠습니다. 저는 데님파니까 하나는 그 찢어진 거 그거 하나 있어야지. 그게 내 스타일은. 선배는 락커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셀비지 데님이라고 부르는 물 안 빠진 그런 바지. 원워시드 셀비지 때는 논 워시드는 하나 있어야지. 그 내 바지로 만들어가는. 또 하나는 약간 좀 세게 가서 나팔 바지. 나팔 바지. 플레어 팬츠. 누구나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 바지가 입고 싶었던 사람 저처럼. 키가 크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도해 보고 싶었던 사람은 한 벌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역시 흰 팬츠. 저는 오늘 면바지를 입었습니다만 또 하나는 슬랙스죠. 아, 슬랙스. 사실 계절별로 있어야 되는데 폴 윈터. 약간 두꺼운 슬랙스예요. 겨울에 입을 수 있는. 그게 더 예쁠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데님을 30 넘어서 입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면바지만 계속 입었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5벌을 딱 고르라고 하면 핏은 2개, 살살 쪼삣해지는 거 하나, 스트레이트 하나. 그래서 베이지 치노, 네이비 치노, 그 다음에 데님도 쪼삣한 거, 스트레이트 하나, 그 다음에 울 팬츠 하나, 이렇게. 되게 구조적으로 잘 짜셨다. 네, 그러니까 편하게 입을 때랑 이를테면 출장 갈 때 리셉션 같은 거 할 때 좀 멋져 보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입는 울 팬츠 하나, 그레이 같은 거, 짙은 그레이 이런 느낌으로 잘 고르겠습니다. 너무 스님 같지 않은 거. 제 순서인가요? 네. 꼭 있어야 되는 바지 20개를 고르라면 20개도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바지 바이어이기 때문에 바지를 바잉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분들한테 어떤 바지를 입히면 좋을까라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바잉을 하는데, 일단은 그냥 여기는 이제 개인적인 주관, 제 라이프 스타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밀리타리 치노 팬츠. 아메리칸 타입의 비스듬한 주머니에 아주 좋은 원단으로 된 옛날 미군들 혹은 사관학교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입던 그런 팬츠. 최근에 영화를 하나 다시 본 게 있어요. 사실 그 바지를 찾으려고 본 영화인데, 덴젤 워싱턴이 나온 아메리칸 갱스터라는 영화인데, 봤어요. 네, 거기 가면 이제 덴젤 워싱턴이 그냥 티셔츠에 앉아서 썰을 풀죠. 그래서 앉아 있을 때는 바지가 안 보이는데 일어서서 잠깐 움직이는 장면 보면 저렇게 멋있는 바지가 있을 수 있나. 두 번째는 저는 밀리터를 하나 더 넣을게요. 파티그 팬츠. 하나 있어야죠. 파티그는 개버딩 원단도 괜찮고 헤링본도 괜찮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물이 좀 빠진 올리브 그린 색깔의 파티그 팬츠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청바지는 하나 있어야 되겠죠. 좀 전에 동원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셀비지 데님 하나 사서 주구장창 입어서 자기 몸에 맞게 물 빠져가면서 쭉 가는 그런 청바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나머지 2번 너무 궁금하다. 하나는 이탈리안 스타일의 테일러드 면 팬츠, 그리고 그레이 플라넬 슬랙스. 이렇게 5개를 고르고 싶습니다. 나는 내 거 취소. 일로 갈래. 아까 제가 말한 안 좋은 얘가 나였어. 왜요? 내가 원한 대로 짠 옷장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부터 좋아하던 나팔 바지 빼야지 5벌밖에 없는데 내가 안 좋은 얘였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옷장이 2026 남자의 옷장이네. 근데 앞에 2벌이 지금 사실 제일 유행이라는 이상하지만 지금 시대 정신에 맞는 옷 아닌가요? 아저씨들이 입기에도. 사실은 항상 멋쟁이들 옷장에 존재하던 옷이고 입었던 옷인데, 지금 시대의 흐름상 그런 핏의 옷들이 다시 멋있어 보이는 시대가 온 거죠. 물론 바지 통 이야기를 쭉 해야 되는데, 제가 디자이너로 처음 일했었을 때가 2003년경이었어요. 그때는 바지들이 보통 밑단이 21, 22cm 그 이하는 없었어요, 사실. 근데 밀리터리 팬츠는 보면 27까지도 있으니까. 얼마 전에 작고 하신 그 조르주 아르마니 선생님 바지는 30, 뭐 이런 바지들도 있었지. 근데 그게 그때는 되게 멋있는 바지였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지 통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림핏이 나오기 맞아요. 시작했을 때. 그게 2004년경부터 스타트가 됐는데 2004년, 2005년도에 21에서 19로 좁아졌어요. 그때 상당히 충격이 왔었죠. 19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발이 바뀌어야 돼. 왜냐면 22때 신는 신발이 19로 입으면 신발만 보이거든. 재킷 길이가 달라져야 돼. 그 전에 있던 재킷을 못 입는 시대가 온 거야. 왜냐면 밑단이 루즈한 핏의 바지를 입던 사람들이 그때 입던 약간 기장감이 있는 상의를 입었을 때 갑자기 바지가 19로 바뀌면 역삼각형이 아니라 뭔가 보기 싫은 마름처럼 돼 보이는 그런 어떤. 그래서 그때 2004년, 2005년, 2006년 그때쯤에 남자 패션계를 뒤집어 놓죠. 대한민국에도 그때 당시에 막 이탈리안 바지 전문 브랜드들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19cm 밑단 바지를 좀 날씬한 분이었는데 입어보시라고 권해드렸는데
사회실 안에서 저한테 욕하셨어요. 아니 나도 이거 어떻게 입을 한 거야? 막 그러시는데 낯선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 제 옷장도 그런데 남들이 좋고 뭐 그걸 떠나서 내가 좋아하면 그걸로 옷장을 가득 채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남자들이. 그럼 지금은 2026년 현재 바지통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슬림핏이 아직도 대세인가요? 아니면 다시 넓어졌나요? 슬림핏은 한 2013년, 14년 정도에 거의 끝났다. 아니요, 그때 최고를 기록하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서서히 넓어지기 시작해서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옷장을 한번 또 천지개벽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슬림핏을 워낙 좋아하는데 사실 슬림핏 세대잖아, 그죠? 저는 디오로모의 그놈의 스키니진 때문에 바지에 입문하는 세대입니다. 저도 슬림핏을 좋아하는 이유가 폭이 넓은 걸 입으면 다리가 이렇게 너덜너덜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헐랭이. 헐랭이 같은 느낌이. 그래서 시도를 안 하게 됐는데 가끔 가다가 이 통이 넓은 바지를 입어보면 내가 지금까지 보던 실루엣이 아니고 아 이거 멋있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막 시도를 해보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시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옷장에서 꺼내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보라 그러면 좋을까요? 제가 잘 드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근육이 아주 멋있게 자리 잡은 옛날에 육체미 선수라고 그랬죠. 육체미 맞아. 요즘 뭐 오랜만에 들어보는 무슨 피트니스 그런 선수들이 몸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맨날 민소매 입고 옷장 까고 다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평범한 셔츠를 그쵸, 딱 그쵸, 입고 그쵸. 정말 저랑근 요만큼은 보일 수 있도록 걷었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뭔가의 압도감과 어깨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게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지를 까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배가 같이 출장 가서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올 때 뭔가 다르고 멋있어 보인다고 느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좀 여유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아 폭이 폭이 좀 여유 있었을 때 사람이 조금 더 우아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바지 통에 따라서 신발이라든지 자켓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남자 옷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웃도리, 아랫도리. 그럼 웃도리가 중요하냐, 아랫도리가 중요하냐? 뭐부터 골라야 되냐? 오늘 입을 옷을 정할 때. 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지가 바뀌어야 자기가 입는 옷 전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입지 할 때 상의가 아니라 하의부터 정해야 된다. 그렇죠. 1번 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이 바지 입을 거야 그러면 나머지 착장이 쉽게 그려지고 나는 오늘 이 재킷을 입을 거야 그러면 갑자기 헷갈려요. 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한대민 대표님 저 룩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보는데 그러시려면 바지를 바꿔야 합니다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아 바지는 안 바꿀래요 그러면 어려워요. 약간 기초공사 같아요. 바지는. 그러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기초공사를 해놨는데 근데 그게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기초공사를. 맞아. 내 하체가 너무 드러나는 것도 싫고 낑길 것 같고 어색하고. 그래서 바지가 바뀌면 핏이 바뀌고 바뀐 바지에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단골이 되시거나. 저도 개인적으로 딱 대표님이 골라주셨던 바지가 있어요. GQ에 딱 들어가서 첫 회인가 두 번째 회인가에 연말 파티를 하는데 저는 경향신문 기자로 입사했던 사람이니까 멋쟁이 옷이 없어요. 근데 멋쟁이 잡지에 파티를 가야 되는데 옷이 없으니까 그때 우철 선배가 샌프란시스코 마켓 가자. 대표님한테 우성이 옷 좀 골라주세요 하고 했을 때 골라주셨던 게 네이비 면바지, 화이트 셔츠, 그다음에 체크 재킷 딱 그거 세 개를 골라서 현금을 결제하고 나와서 그거를 진짜 출장 갈 때마다 갖고 다녔어요. 뭔지 알 것 같아. 네, 그거. 신문 기자였다가 잡지 기자로 가서 이제 멋을 좀 부려야 될 때 그때 이제 구세주처럼 나타나는 거야, 그지? 나도 사실 그런 적이 있어. 나도 신문사 있다가 에스콰이어로 갔잖아. 내가 진짜 조바심이 나가지고 어떻게 가야 이게 무실이 안 나갈까 싶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어디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솔리드 업무에 갔어요. 그냥 솔리드 업무를 입고 이제 근무를 했어. 근데 그 이후엔 다시 내 스타일로 돌아갔지. 뭐 청바지에 그냥 가죽 잠바 입고 뭐 그러다가 레옹으로 갔어요. 레옹에 이제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부편집장. 레옹이란 잡지는 이태리 남자처럼 되자라는 게 이제 목표였던.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패션 잡지고 사실은 날라리 남자들을 위한 잡지야. 근데 얼마나 환호했는데 그 잡지가 나왔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 클래식이 한참 인기 있을 때이기도 하고 근데 클래식만 소개하냐면 그건 아니고 이제 개성적인 남자들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내가 뭐 패션 에디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편집장을 맡고 있으니까 옷을 좀 멋있게 입어야 되잖아. 근데 그때 샌프란시스코 마켓에 가면 답이 있었어. 오늘 이 기획을 한 계기도 거기서 좀 연장이 됩니다. 그때 골라주셨던 게 메이슨스라는 바지예요. 메이슨스 바지가 우리 집에 이만큼 쌓여있어. 뭐냐면 슬림핏 면바지야. 나는 청바지 아니면 가죽 바지만 입던 사람인데 색깔도 뭐 하늘색, 오렌지색, 초록색, 빨간색, 꽃무늬 별의 별 색깔이 다 있어. 그때 과감하게 방해했는데 다 잘 나갔어.
근데 이게 다 슬림핏이고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그때는 그 핏에 그 화려함이 그냥 정답 여기 입고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아 저 사람 압구정동 사람이다 약간 이렇게 되는 멋있는 옷이었어. 근데 제가 이 기획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벌써 10여 년 전 제가 40대 초반 때 그러니까요. 10년이 넘었어. 근데 그 바지를 지금 꺼내서 입으면 이상해. 10년 전 옷 꺼내 입으면 딱 그 기분이 근데 실제로 10년 전 옷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벗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아직도 옷장에 있긴 있거든. 근데 그건 버려야 되는 옷이죠. 이제 못 입는 옷이잖아. 그죠? 좀 더 놔둬보시죠. 제가 아까 그 2004년, 5년도에 바지통이 좁아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2, 3년 전부터 바지통이 넓어진다 그랬죠. 20년 가까이 통이 한번 확 좁아졌다가 이제 다시 차츰 넓어지고 있고 제가 보기로는 이게 20년 후에 다시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뭐 또 한 5, 6년이 있다가 다시 또 좁아질 수도 있어. 그때 또 다시 좁은 바지를 구입하느니 메이슨스의 그때 그 바지가 오리지널이니까 빈티지로 입으셔도 되잖아요. 그러네. 빈티지로 그쵸. 처음 산 거랑 달리 이제 빨았으니까 이제 빈티지가 된 거죠. 그쵸.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못 입어. 내 배 사이즈가 달라졌어. 이제 단추가 안 잠겨. 그때 허리 몇이었어요? 그때 허리가 30, 지금 이제 33이냐 34냐 막 얼마 전에 독일 공항에서 보스에서 바지가 색깔이 예쁜 게 있길래 하나 샀어요. 32 주세요. 32 입었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33 주세요. 33 입었는데 안 잠겨. 그래서 34를 달라 했더니 내 사이즈인 거야.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이상하다. 34까지가 이게 좀 작게 나왔나 그러고 나갔더니 그 여자가 뭐라 하는지 알아? Is it your first 34? 그런 남자들이 많구나. 지금 뒤에 바지들이 쫙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다양한 브랜드의 바지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대에 나는 메이슨스라는 바지가 청바지 일변도였던 나를 약간 바꾸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퍼스트 34 이후로 대표님이 솔루션을 또 주셨어요. 허리가 이렇게 슬쩍 늘어나는 그런가 보다. 이 보면 고무줄 바지 같잖아요. 쪼글쪼글하고. 이게 홈쇼핑에 가면은요 여기에 고무밴드 들어간 옷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잘 늘어난다 그러면서 막 이제 설명하면 뭐 아우 배 나온 우리 남편도 오케이 뭐 이러면서 그런 파는 바지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여기가 보였을 때 민망해. 저거 홈쇼핑에 파는 바지구나 뭐 그것도 있지만 디자인이 안 어울리잖아. 여기 딱 고무밴드가 들어. 근데 얘는 이 안에 있거든 고무밴드가. 근데 있는 듯 없는 듯. 아니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말씀하셨듯이 나 32인데 바지가 좁게 나왔나 봐. 그런 게 없어. 배가 나온다고 해서 다리가 두꺼워지지는 않거든요. 얇아지지 않나? 그쵸 얇아지. 운동 얇아지는 건 이제 슬프니까 이제 그냥 다리는 그대로다고 이제 표현을 하되 거미 체형? 거미. 그럼 거미 체형들한테 어떤 일이 있냐면 저 32인데 그럼 32를 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바지를 입고 들어가면 사실 배가 33.6이야. 그럼 뭐 바지가 이만큼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제일 먼저 나와서 하신 말씀이 핏 좋네. 너무, 내가 했던 말인데 너무 편해. 근데 이거 딴 색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다. 다른 색도 있어요.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군요. 남자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바지 있으면 다른 색이 있어요라고 묻는 게 정상이에요. 이 바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만듦새는 거의 면바지기의 하이엔드인데 이 기능이 멘탈 케어 기능이거든. 우리가 원래 바지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배 얘기만 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느끼는 이태리 바지의 특징 얘뿐만이 아니고 메이슨스도 그랬고 뭐 PT 제로 우노도 그렇고 이태리 바지의 특징이 여기 요 부분 골반을 감싸는 부분이 입체예요. 여기가 평면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바지를 사면 평면으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약간 입체로 느껴져요. 요 안쪽이 특히 뒷부분이죠. 일부러 넣은 거죠. 바지 보통 핏 얘기할 때 크게 보는 게 미디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앞미디, 그다음에 뒷미디가 있어요. 앞미디, 뒷미디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은. 이만큼 많이 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 교차하는 지역이 정확하게 자기 몸에서 중심을 잡는 점이라고 따졌었을 때 앞과 뒤의 차이가 이만큼 나야 돼요. 이만큼 나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난 거예요. 하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엉덩이가 정말 빵빵하시다. 그럼 사실 뒷미디가 더 길어도 되고 엉덩이가 좀 부실하시다. 그러면 뒷미디가 차이가 많이 나는 옷들이 좀 후줄근해 보인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벨트 밑으로 재는데 벨트 밑 22cm 높진 않은 바지예요. 그리고 아까 동원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뒷부분에 볼륨을 주기 위해서 이런 데 보면 이제 주름도 잡아놓고 그랬다. 이런 주름들이 바지를 입으면 이렇게 쫙 펴진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밑단을 보는 거죠. 밑단이 지금 대충 보니까 19cm 정도 되는 밑단이고. 진짜 좀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유니클로 바지랑 비교하면 유니클로 여기는 몇 cm 정도예요? 유니클로는 그런 사이즈는 되게 정확할 거예요. 유니클로랑 이런 이태리에서 만든 바지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봤었을 때 유니클로에서는 이런 슬럽이 들어간 면과 린넨에 혼방된 캐벌리 트윌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실을 이렇게 풀어봐요. 또 풀리면 두 가닥, 세 가닥으로 풀리는 실들이 있고 그냥 한 가닥인데 그냥 이렇게 꼬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얇은 두 가닥으로 꼬아놓은 게
바지가 생명력이 훨씬 길어요. 그걸 이제 더블 트위스티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일 일반 개버딘 바지. 광택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광택은 사용하면서 점점 없어지게 되는데, 이게 더블 트위스티드 개버딘입니다. 길다 얘는. 얘는 훨씬 길어요. 지금 이 바지도 안에 보면 요것도 지금 그냥 평면이 아니잖아요, 바지가. 그죠? 이게 오히려 곡선이 더 커요. 만약에 이걸 평면으로 놔보면 바지 뒷부분만 자꾸 까져요. 퀄리티를 평가할 때 각자만의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는 입어보고 핏이 좋으면 얼추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입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신 바지는 정말 손에 꼽는 것 같고, 그냥 제일 편하게 바지 필요하다 그럼 유니클로 가서 몇 개 입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발이랑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판단하고 사는 것 같아요. 팬츠를 사는 기준이 핏이랑 원단. 난 사실은 유니클로를 좋아하는데 나는 바지는 유니클로에서 안 사. 왜냐면 평면 바지의 대명사라고 봐, 난 유니클로가. 물론 유니클로는 옷이 좋은 옷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멋진 바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간이 옷 같은 느낌이죠. 느낌이죠. 그러니까 스파 브랜드라는 게 간이 옷이잖아, 결국 추구하는 바가. 그래서 나한테 바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초공사라서 가격보다는 구조가 좋고 딱 입었을 때 튼실한 느낌이 나는 바지를 찾는 것 같아, 지금. 좋은 바지와 안 좋은 바지를 제가 구분하는 건 안에 구조가 복잡하냐 아니냐야. 메이슨스, 브릴리아, 피티제로우노 이런 거로 대표되는 이탈리아 바지들이 안에 구조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냥 면바지인데. 남자들이 바지를 딱 입고 거울 앞에 서면 내가 편한지도 보지 뭔가 우는 부분이 없는지 이걸 맨 먼저 보는데, 이탈리안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갖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섹시하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다리가 더 예뻐 보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허리도 있고 돌려지기도 하고 앞뒤로 접히기도 하고 엉덩이, 허벅지, 이 뭐 우리가 근육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람의 몸에서 제일 근육이 많은 부분이고 가동 범위도 엄청 넓잖아. 근데 그거를 평면으로 만드는 게 말도 안 되지. 근데 바지란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걸 대량 생산하다 보니 간략화해서 그냥 종이장처럼 얇아진 바지를 우리가 입고 있었던 거죠. 되게 단순한 예인데 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이거 이제 이태리에서 뭐라 그러면 티라 반차라 그래요. 반차가 배, 티라는 땡기단 말이에요. 배를 땡겨. 뭐냐면 여기 있는 보조 단추에다 이거를 하면 바지와 여기 사타구니 위까지 있는 뱃살들을 얘가 이렇게 쫙 당겨주는 거예요. 요 티라 판차가 있냐 없냐가 좋은 바지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보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안에 단추가 하나 있고 2개 잠그고 3개 잠그는 바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바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까 저한테 하셨던 질문에 대답하자면 사실은 조금 입을 때 불필요한 격식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바지가 좋은 바지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불편했었어 지금까지? 화장실 급할 때 생각해봐요. 이거만 내리면 되잖아. 다 벗어야 돼. 하나 둘 세 개 풀고 막 아. 그럴 때. 그리고 요 뒤에서 엉덩이 여기 보면 지금 플랩이 있잖아. 단추를 이렇게 잠가면 요것도 사실은 뭐 넣을 때 불편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장식의 효과도 있지만 뭐 못 넣게. 바지에 뭐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약간 법으로 정해도 되잖아요. 바지에 뭐 넣지 마라. 사실은 저도 지금 뭐 넣고 있어요. 지갑, 차키, 담배 이런 거 넣는데 사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넣으면 안 돼요. 휴대폰. 앞주머니건 뒷주머니건 넣으면 안 돼, 아무것도. 앞주머니는 봐주기로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넣어요. 넣는데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것저것 다 넣고 이렇게 불룩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바지를 입어도. 지금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꼽은 5가지를 쫙 깔아놓고 얘기할까 봐요. 이게 지금 완벽한 조합이네요. 지금 이 바지가 다 브릴리아예요? 아니요. 뒤에 3개가 브릴리아고 앞에 2개는 제가 직접 그 기획한 TBRM. 저 요 바지는 있고요. 얼마 전에 스틸라 라티노에서 맞춘 게 요런 바지고, 데님도 있고, 요거는 뭐 저 사랑하는 바지고, 요건 사실 저한테는 살짝 어려워하는 분야예요. 지금 요 4벌은 있어요. 선배는 뭔지 이게 알 왜 것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나한테는 너무 단정해, 이 바지. 저는 저게 제일 편한 바지예요.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지. 저 색깔의 치노. 왜냐면 이거를 못 입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얘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나는 얘가 좀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운동 잘해서 탄탄한, 뭐 근육질이 아니더라, 탄탄한 위에 흰 면티에 이거 입으면 지금 입은 샴브레이 셔츠랑 고른다면 저는 요거 2개. 3번째가 이거. 전 추천. 선배 단정한 거 한번 추천. 디자인 요소가 꽤 많아요. 물론 미디도 길지만은 앞에 이렇게 버튼 다운으로 그냥 그대로 볶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50년대 치노 팬츠 그대로 복구하겠으니까 바지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 요 파티그는 제가 전에 샘플일 때 보고 이거 약간 교과서 같은 파티그 팬츠잖아요. 파티그는 게리말로는 파티카라는 표현을 쓰는데 파티카레라고 하면 힘들게 하다, 힘들다. 과로 팬츠잖아요. 과로 팬츠. 바로 팬츠. 어쨌건 노동복이에요. 그게 군인들이 입던 노동복. 이거는 원래 US 마린에서 작업복에서 쓰던 원단이에요. 40년대 때. 근데 그걸 파티그에다 넣어봤죠. 아니 난 사실 이 바지를 WRL에서 사가지고 파티그를 7, 8년 입은 것 같아요. 7, 8년 입고 구멍이 나서 요 뒤에 엉덩이가 쫙 찢어져가지고 기울까다 그냥 버렸어요. 근데 WRL에서 우드랜드 패턴 막 나뭇잎 막 들어간 거 샀거든요. 우리 딸이 질색을 해. 그거 입지 말라고. 이상하죠. 요거 샀으면 안 혼났어. 왜냐하면 파티그 디자인이 되게 센 바지예요. 우리는 이제 워낙 많이 봤으니까 제 파티그 입었네 그럴 수 있는데 플랩다는 패치 포켓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쪽에 다 더블 스티치로 박아놨어. 이거는 이제 뭐 튼튼하라는 것도 있지만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옷이고 앞에 큰 패치 주머니도 그렇고 이게 이제 1세대 파티그인 거예요. 요 파티그 모양이 저는 제일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 청바지는 잡아봤을 때 요게 이제 뭐라 그럴까, 근데 내가 이거사 정해줬던 WRL 청바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데님이라고 하는 데님이랑은 천 자체가 좀 다른 느낌이죠. 얘는. 그러니까 그 청바지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제 40대 후반부터 50대가 넘은 지금 내가 입기는 좀 힘들어. 그 바지. 왜요? 너 뻣뻣해. 배도 막 부딪히고 소화도 안 되고 식당에 저녁 먹고 나면 단추 풀러야 되고 솔직히 그렇단 말이야. 많을 거야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 바지는 이 늘어나는 느낌도 다르고 어른의 청바지란 느낌이네요. 얘는. 제가 아까 꼭 필요한 데님 팬츠주로 꼭 집어도 테일러드 데님 팬츠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데님 팬츠가 누구나 다 있는데 또 하나를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테일러드 데님 팬츠를 입으면은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 대안으로 찾았던 게 조거 팬츠였어. 보기에는 데님인데 그냥 저지처럼 운동복처럼 입고 뛸 수도 있는 그런 청바지. 근데 그거는 사실 금방 뜯어지고 그 팬츠는 안 사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오래 입을 옷은 아니야. 그냥 한 시즌 입는 옷, 가볍게 입는 옷이지 격식도 없고 그냥 편리함만 있는 옷. 얘는 그냥 입고 비행기 탈 때 얘 입어도 될 것 같거든. 그냥 편하게 입는 옷인데 어쨌든 제대로 된 바지로서 역할을 하는. 전 남자들이 팬츠로 좀 멋을 낸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팬츠를 아까 남자들이 옷이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팬츠가 바뀐다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 남자들은 아마 99%의 남자들은 팬츠를 멋내는 생각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입던 바지만 입고 사이즈에서 벗어나는 걸 싫어하고 나한테 잘 맞는 팬츠만 생각하지 그 이상은 생각 못 하잖아요. 밀리터리 팬츠가 있고 테일러드 베인 팬츠가 있고 이탈리안 팬츠가 있고 저 아까 화이트 팬츠를 이야기를 했지만 좀 이제 팬츠로 멋을 낸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멋을 일상적으로 낸다는 생각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멋을 조금씩 내도 괜찮다. 그치. 사실은 누구나 멋을 내고 있으면서 안 낸다고 거짓말하지 스스로한테. 그래서 바지가 나는 오늘 무엇을 입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준점이 되는 어떤 그런 중심의 역할을 하는 거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입고 싶은 바지가 떠오른다면 벌써 스타일링에서 몇 발짝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요 5벌이 있잖아요. 바지를 입고 거기서 시작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요거에 위에 뭐 입을지를 한번 얘기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차례차례? 지금 계절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아메리칸 치노 팬츠를 입는다면 그레이 스웨트셔츠 입을 것 같아요. 내가 알려는데 이번에 먼저 할 걸. 저는 요 위에다가 그냥 라운드넥 니트, 네이비도 괜찮고 화이트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모든 색깔이 다 잘 어울려. 뭐 핑크도 어울리고 뭐 다 잘 어울리지 뭐 여기는. 저는 약간 회색이나 화이트 면티를 입고 재킷을 입고 싶어요. 요 다음 요거 파티그 팬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아까 무언가 하나를 트위스트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뭔가 개념 자체를 옷 입을 때는 여기다가는 얇고 파인한 네이비 캐시미어 니트를 입고 싶어요. 진짜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팬츠에다 멋을 냈으니 위에는 오히려 심플하게 가는 거죠. 우리 구독자들이 캐시미어 니트는 다 있거든. 우리 채널에서 많이 팔아가지고. 멋있는 셔츠를 입고 그 위에 니트를 겹쳐 입고 아래 이거 입어도 되게 멋있는 코트. 저는 지금 이거 그냥 웨스턴 셔츠. 저도 데님 셔츠 조금 풍성하게 입고 싶어요.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커뮤니티에 상상이 많이 되는 아이템들은 꼭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입어도 되니까. 자, 이 섹시한 이탈리안 스타일의 데님 얘야말로 다 되는 애 아닌가요?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 위에는 저 같으면 그냥 가죽 재킷을 입어도 되고. 그거는 괜찮죠. 저는 화이트 옥스포드. 컨트라스트가 너무 센데? 너무 세요? 네, 너무 세.
화이트 옥스포드에 그냥 브라운 벨트. 아 데님을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구나 우리 둘이. 나는 옥스포드 약간 그래요. 저라면 면으로 된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 하나 입고 셔츠를 입는다면 오히려 색깔 컨트라스트 확 나게 아주 밝은 샴브레이 셔츠에다가 되게 멋진 위빙 벨트 같은 거 하고 여긴 샌들 신으면 뭐 멋있지. 하나만 딱 접어서 샌들 신거나 로퍼 신거나. 저는 블루종입니다. 블루종. 아, 이렇게 바라크다. 테일러드 되는 아, 그쵸. 데님 팬츠는 그러네. 신발은 또 뭐 그 로퍼? 로퍼도 되고 반스 같은 것도 좋고요. 반스 어센틱 같은 거. 그리고 요거는 지금 딱 계절이죠. 그냥 얇은 캐시미어 니트. 저도 니트. 색깔 예쁜 거. 전 가디건. 울트라 마린 이런 거. 쨍한 그런 색깔 입어도 예쁠 거. 난 완전 녹색. 어. 완전 녹색이나 완전 무슨 겨자 색깔 노란색. 대신 근데 좀 태워야 돼. 살이 허여면 뭘 입어도 약간 근데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핏이 맞는 바지 입어도 발목 허해가지고 막 피부 일어나 있고 막 털 2개 나와 있고 이러면 꼴 보기 싫어. 무슨 바지? 아니면 양말로 좀 가리든지 아니면 태우든지 둘 중에 그러니까 하나 피부 톤을 맞춘다라는 거는 좀 중요한 요소인 것 뭐 같아요. 다음 박스 가나면 뭐 이제 태닝샵에서 하나요? 근데 지금 이게 사실 되게 본질에 가까운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피부 톤 얘기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아 쟤는 뭔 저런 얘기까지 하냐라고 할 수도 있어. 생각지도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피부 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다 흑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흑발인 사람들이 피부가 희면 옷 입는데 장애가 돼. 컨트라스트가 너무 세니까 컨트라스트가 너무 세서 장애물이 꽤 많아요. 피부 톤이라는 게 그걸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야외 생활을 하든 운동을 하든 혹은 태닝샵을 가든 아니면 피부과를 가든 톤을 어떻게든 정리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서 저는 이태리 30년 동안 다녔는데 선크림 바르는 아저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직. 골프장 바닷가에서 선크림을 특히 얼굴에 하얗게 바르고들 나가시잖아요. 피부과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저 사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사느니 피부가 좀 상하더라도 좀 건강하게. 건강하게. 물론 보습 같은 거 잘해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까무잡잡해야지 멋있지 않겠어요?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이 바지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운데. 저는 이 바지가 여러 벌 있거든요. 이런 스트라이프 들어간 울 팬츠가. 근데 항상 오늘 요걸 입고 멋을 내야지 하다가도 위에 머리 불지해서 항상 이게 흐지부지 돼버려요. 계절상 지금 조금 늦은 스토리긴 한데 박정희부터 얘기해 볼래요? 정반합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밑에가 화려하면은 그 위에는 극도로 심플하게 가지면 되거든요. 같은 톤의 그레이 니트에 이 브라운이 있으니까 브라운 컬러의 재킷이 이어도 되고요. 저라면 가죽 잠바. 여기에 네. 아 제일 빈티지스러운 거. 브라운도 괜찮고 너덜너덜 떨어진 가죽 잠바에다가 더블 라이더 자켓으로. 그것도 괜찮아요. 더블 라이더 재킷 예쁘겠다.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수다를 떨자였는데 브릴리아가 교보제로서 너무 훌륭한 브랜드야 지금. 맞아요. 브릴리아를 제가 2년 전부터 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부터 수입하신 건가요? 네, 2년 전부터 수입을 했고 사실 역사는 1949년부터 만들어진 바지 회사긴 한데 제일 떠오르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브랜드라는 게 브랜드 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스타일로 뭐 색깔 다르고 뭐 천 다르고 똑같은 옷에 색깔 다르게 해서 고르는데 전 되게 좋았어요. 그게 브릴리아 바지가 벌써 한 5벌 있어요. 근데 5벌이 코듀로이 2개 흰색, 회색 산 거 빼고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이 있죠 바지? 제가 브릴리아 바잉하면서 느꼈던 제일 놀라웠던 점은 모델의 변화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보통 이제 바지를 생각하면 면바지 사러 가자. 그럼 앞에 주름 없는 플랫한 거, 원팬스, 투팬스. 그다음 또 뭐 있지? 없어. 근데 여기 오면 실루엣이 위에는 부드러운데 밑에는 짧고 좁은 것들도 있고 툭 떨어진 넓은 것들도 있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가짜 날씬이 바지도 있고 이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 바잉하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바잉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손님들한테 권해드렸을 때 저희 고객분들이 이거 좋네, 이거 다른 색깔 뭐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최고의 찬사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바지가 아닐까. 이 브릴리아의 옷들은 샌프란시스코 마켓에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여기 매장이 아니고 쇼룸입니다. 에디터들이랑 뭐 이렇게 바이어들이 뭐 얘기를 나누는 뭐 그런 공간인데 샌프란시스코 마켓에 가면 지금 이렇게 쫙 걸려 있나요? 이만큼은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있습니다. 네, 바이어가 손님을 위해서 미리 골라놓는 거죠. 제가 여기 여러 번 와서 볼 때마다 선택장애 걸려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로 매장이라 그러면 저 같으면 오늘 쇼핑은 포기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만 고를 수가 없어서. 근데 매장에 가면 셀렉이 되어 있군요. 근데 저를 아니까 저한테 권해주실 수 있잖아요. 우성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처음 본 사람한테도 매장에 있는 스태프분들이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라고 권할 수가 있나요?
권할 수 있죠. 옷 입은 스타일 보면 이 사람이 옷에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다, 혹은 굉장히 나는 이지하게 가는 사람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사이즈도 권해드리고, 그리고 원단이라든지 이런 컨스트럭션은 수시로 교육을 해서 이런 바지들은 특징이 이러이런 거요, 그리고 이런 원단들은 이럴 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오늘 사실 아저씨 면바지 대책위원회 맞나? 이름도 급조하는 거라 지금 뭐 처음에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바지를 좀 다양하게 보자, 너무 뻔한 바지 입지 말자라는 게 이제 우리의 시작이었는데, 네. 한마디씩 오늘 배운 중요한 거 혹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한마디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께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컨스트럭션입니다. 바지는 평면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구조가 있는 이탈리아 바지를 입어보고서 아, 바지가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천에 1cm 남짓되는 요 정도 천에도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었어요. 그래서 컨스트럭션 구조가 들어있는 이탈리아 아저씨 면바지 한번 입어보시면 다른 세상이 열려. 그러니까 팬츠로 멋을 낸다라는 걸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편한 게 최고지, 그냥 내가 입는 핏만 입지라는 생각에서 대부분 벗어나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팬츠로 뭐 어떻게 멋을 내지? 밀리터리 팬츠로 멋을 낼까? 테일러드 데님 팬츠로 멋을 낼까? 클래식 팬츠로 멋을 낼까? 화이트 팬츠로 멋을 낼까? 그러니까 그 개념을 먼저 한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입어보면은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핵심이 아저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라면 딱 봤을 때 로고나 아우터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멋을 내는 대표 아이템인 이유는 눈에 잘 띄니까. 바지는 잘 안 띄니까, 기초공사처럼. 근데 아저씨라면 눈에 잘 안 띈다고 생각했지만 엄청 잘 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지 좋은 거 입으면 너무 티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장벽은 아마 가격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에 몇십만 원을 쓰는 게 좀 어색한 사람들이 많은데, 첫 번째 멋쟁이 바지 도전해 보셔라. 꼭 아저씨라면. 제가 셀렉트샵 하기 전엔 잠깐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어요. 치노 팬츠가 멋있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듣고, 어디 가서 프레젠테이션 해도 클라이언트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 멋있는 바지란 게 특별한 게 많아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어저스트먼트가 꼭 달려야 되고, 이상한 희한한 주머니가 더 있어야 되고, 멋있는 바지란 건 손을 쉽게 집어넣을 수 있게 아메리칸 포켓으로 만들고, 자기 다리를 멋있게 만들어줄 그런 멋있는 다리 사이를 깨끗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패턴 메이킹, 허리를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인사이드 컨스트럭션,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진짜 좋은 바지거든요. 좋은 바지를 입으면 저의 모든 아웃핏이 바뀔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아웃핏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셨을 때 첫 번째 바꿔야 될 포인트가 가장 잘 어울리는 바지를 도움받아서 한번 바꿔보시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게 가능한 아이템이 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총평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지 얘기를 진짜 길게 했어요. 몇 시간을 했는데,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귀에 꽂히시는 얘기도 있을 거고 꽂히는 바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 중에 테이스터스 초이스. 맞아요. 커피 맛이 좋은 게 아니고 이름이 너무 멋있어. 고르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테이스터스, 취향이 있는 사람이 골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각자의 뚜렷한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바지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도 취향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의 취향 말고 우리들의 취향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는 게 새로운 걸 선택하는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 되게 좋다. 여러분이 만약에 옷을 사러 가시면 입는 거 색깔 다른 거 또 사지 마시고 지금까지 없었던 거를 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바지를 사시면, 그리고 그 바지를 기본으로 그 위에 머리불질 더해 가시면 새로운 봄 패션 되지 않을까. 발견할 수 있다, 나를. 2025년 봄에 입었던 거 또 입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걱정돼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거야. 소름 돋아. 오늘 저희가 정해줍시다. 5년 동안 안 입은 옷은 버려야 돼. 저는 2년이라고 봅니다. 2년. 나팔바지 버려요 이제. 저 루이비통 나팔바지를 샀어요. 왜 그러셨어요? 한 번도 안 입었어 지금. 한 3년 된 것 같은데. 그거면 여기 있는 바지 여러 번 살 수 있는. 부들부들. 바지 얘기하면 오늘 우리 밤샐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의 중요한 건 새해가 이제 시작됐죠.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실록이 나오는 이 계절에 새로운 옷 한 벌 장만하세요. 새로운 바지 하나 있어야 새로운 해지. 한 벌씩 들고 자기 얘기를 좀 하자. 내가 이 바지 고른 이유. 브릴리아의 BG61이라고 하면 브릴리아 바지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교과서 같은 바지. 다른 바지도 다 이름이 있겠지만 외울 필요 없고 BG61만 알면 돼. 지금 내가 입은 이 바지거든요. 제가 입은 건 화이트 팬츠죠. 화이트 팬츠인데 색깔만 달라져도 느낌이 다르잖아. 나 요거는 색깔별로 다 살라고. 여기 지금 아까 말한 쫀쫀한 느낌. 그러니까 배가 좀 나온 사람도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입었을 때 느낌 너무 편하고, 바지 지금 형태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안에 컨스트럭션이 좋아가지고
입으면 그냥 남자의 몸을 잘 알고 있어. 샥 입을 때 바지가 내 몸을 샥 같아. 입어보고 얘기해. 저는 입었을 때 조금 편안한 핏이 좋은 것 같아요. 팔린 거 싫고 좀 낭낭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데 사무실에서도 입을 수 있고 파티 갈 때도 입을 수 있는 위에 재킷 입으면 너무 예쁘니까 저는 이거 그리고 컬러도 약간 바랜 느낌이 나는 올리브라서 너무 좋아요. 추천. 저는 이 포르투벨로드라는 거에 샴브레이 데님 팬츠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같은 라인의 데님 팬츠인데요. 플리츠가 들어간 걸 뭐 주름 바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플리츠의 팬츠입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지금 옆에 실루엣 자체가 이렇게 칼등구까지는 아니지만 엉덩이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팬츠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이게 바지의 실루엣을 조금 더 활동성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이 주름 때문에 우아한 느낌도 나면서 좀 멋을 많이 낸 팬츠입니다. 심지어 거기에 이런 샴브레이 원단을 만들었으니까 좀 더 여름에 SS 시즌에 좀 더 이제 입기 좋은 그런 팬츠가 되거든요. 아까 제가 팬츠로 멋을 내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 말했을 때 이런 샴브레이 원단으로 만든 주름이 있는 옛날 80년대 90년대 뭐 아르마니에서 나왔을 법한 그런 스타일의 팬츠를 입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바지입니다. 마비텍스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1990년대랑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뭐 이태리에서 아주 제일 유명했던 바지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그 브랜드를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면바지지만 훨씬 더 포멀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튼 리넨 원단으로 된 이 바지를 선보입니다. 앞쪽에 더블 플리츠와 싱글 플리츠 하나가 더 들어간, 어떻게 보면 플리츠가 3개가 들어가 있는 바지고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스타일들이죠. 그리고 옆에 허리에서 바지 통 밑으로 떨어지는 봉제선 따라 나오는 주머니가 나와 있습니다. 코튼 린넨으로 된 바지인데요. 바지 통이 한 23c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의 약간 와이드한 느낌, 90년대 스타일을 2026년에 다시 입게 된다니 좀 설레는 어떤 그런 옷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